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오늘은 음식물 속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그 검출하는 방법을 실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검출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6개 영양소 중에서 주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었죠. 근데 이 탄수화물은 알갱이 하나짜리 단당류, 알갱이 2개짜리 이당류, 여러 개 알갱이들이 붙어있는 다당류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단당류 중에서도 포도당, 그리고 다당류 중에서 녹말, 그리고 단백질, 지방까지 총 4가지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차례차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녹말 검출 방법입니다. 녹말 검출 시에 사용되는 용액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고요. 약간 갈색을 띠고 있어요. 이 용액이 녹말이랑 만나게 되면 이렇게 청남색을 띠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 아이오딘 용액이 갈색을 띠기 때문에 이 갈색보다 더 진한 검정빛을 띠게 된다. 그러면 녹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포도당 검출인데요. 포도당 검출에 사용되는 용액은 베네딕트 용액입니다. 푸른색을 띠고 있고요. 이 용액이 포도당이랑 만났을 때 황적색을 띠게 되는데요. 이 반응 자체는 실온에서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가열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단백질 검출 반응입니다.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 황산구리 수용액 이렇게 2가지 용액을 사용을 하고요. 이 두 용액이 단백질과 반응하게 되면 보라색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검출이에요. 지방 검출에 사용되는 용액은 수단3 용액이고 이 수단3 용액은 지방을 착색시켜서 이렇게 선명한 붉은색인 선홍색을 띠게 만듭니다. 이렇게 4가지 영양소의 검출 방법을 굉장히 빠르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살펴보았던 4가지 영양소의 검출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포도당이 나와 있어요. 포도당을 검출하는 용액은 푸른색을 띠는 베네딕트 용액입니다. 베네딕트 용액. 익숙하지 않은 용액 이름이 나왔을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자, 둘이 반응하게 되면 색깔이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자, 근데 이 반응은 실온에서는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열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을 우리가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사실 이 베네딕트 반응은 포도당뿐만이 아니라 당분 중에서 젖당, 엿당, 그 다음에 과당 이러한 것들을 같이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반응을 했다 그러면 그 안에 이런 당분이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녹말 볼게요. 녹말을 검출하는 용액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입니다. 자, 둘이 반응하게 되었을 때는 청남색을 띠게 되어요. 근데 보통 청남색 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게 무슨 색일까 하는데 굉장히 검은빛에 가까운 청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말이 들어있는 음식에다가 그런 식품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렇게 약간 검은빛을 띠게 됩니다. 자, 녹말이 들어있는 음식물에는 식빵, 밥물, 감자 등이 있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백질 볼게요. 단백질을 검출하는 용액은 2종류가 있었습니다. 5% 수산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1% 황산구리 수용액.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였다는 뜻이고요. 이 두 용액을 합쳐서 우리가 뷰렛 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백질 검출 반응을 그래서 뷰렛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녹말을 검출하는 반응은 줄여서 아이오딘 반응. 단백질이 뷰렛 용액이랑 만나게 되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 지방은 수단3 용액과 반응해서 선홍색을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영양소의 검출 방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이 페이지가 되겠어요. 이 내용을 노트나 아니면 교과서 여백에 잘 정리해 놓고요. 특히 이 베네딕트 반응의 경우에는 포도당분만이 아니라 다양한 당분들을 검출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이 영양소 검출 관련해서 선생님이 했던 실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녹말, 포도당, 단백질, 식용유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네딕트 반응을 위해서 알코올 램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녹말부터 정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그 내용대로 색깔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선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필요한데요. 이 용액은 이렇게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녹말과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반응을 하게 되면 청남색을 띠게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흔들어 주겠습니다. 반응을 위해서. 녹말이 지금 밑에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요 가라앉아 있는 밑에 있는 녹말을 이렇게 흔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알갱이들이 지금 청남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요 색깔이 청남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진한 남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주 진한 네이비. 그래서 이렇게 청남색으로 바뀌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당을 확인하는 실험, 바로 베네딕트 반응인데요. 베네딕트 용액은 이렇게 예쁜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른색을 띠고 있죠. 이 둘이 반응을 할 때요. 상온에서는 그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가열을 해주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바로 가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코올 램프에 이렇게 불을 붙였습니다. 항상 가열 실험을 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조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집중해서 에너지를 뿜고 있는 이 알코올 램프를 잘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시험관에 액체를 넣고 끓이는 반응을 할 때에는 시험관 입구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조심해줘야 돼요. 이 액체가 끓어넘치면서 나올 때 속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맞게 되면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이 에어컨 바람 때문에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꿋꿋하게 열심히 가열을 해보겠습니다.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시험관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세요. 지금 윗부분부터 약간 노란빛이 나오고 있죠. 지금 슬슬 이제 우리 친구들도 다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조금만 더 가열해준 다음에 알코올 램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만큼. 자, 알코올 램프를 끌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먼저 끄고 정확히 꺼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램프는 조금 아래다가 내려놓을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황적색입니다. 너무나 예쁘죠, 색깔이. 베네딕트 반응 자체가 가열을 해줘야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실험을 하게 될 때에는 좀 유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용액은 선생님이 담아 놓았는데요. 단백질은 뷰렌 용액. 이렇게 수아트륨 수용액이에요. 5%. 얘는 지금 투명한 색깔입니다. 아무런 색깔이 띄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아나트륨 선생님이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황산구리 수용액. 황산구리 수용액은 이렇게 푸른색을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른색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구리이온 때문에 푸른색을 띄는데요. 오, 지금 이렇게 색깔이 바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여러분? 좀 선생님이 흔들어 볼게요. 정말 예쁜 보라색이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뷰렛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검출할 때 색깔이 보라색을 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 검출인데요. 선생님이 식용유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수단 3 용액 자체가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지방이 착색되어서 선홍색을 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증류수를 넣어 두었습니다. 자, 수단 3 용액 떨어뜨려 볼게요.
지금 지방하고만 반응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넣어놓은 수단 3용액에 그 양만큼 지방이 착색되어서 이렇게 굉장히 진한 붉은색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저 다 넣어볼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마저 넣어볼게요. 이렇게 증류수랑 섞이면서 색깔이 좀 더 선명하게 잘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양소 검출 실험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을 통해서 청남색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은 무슨 반응? 베네딕트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황적색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단백질은 뷰렛 반응, 그래서 보라색. 그 다음에 지방은 수단 3용액과 같이 반응을 해서 선홍색을 띈다. 우리가 이렇게 영양소 검출 실험을 직접 확인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음료수 중에서 쌀 음료라든지 또는 우유 속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 방금 선생님이 한 실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영상 지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영상을 통해 쌀 음료수에는 녹말과 당분이 그리고 우유에는 당분과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영양소와 오늘 공부한 영양소 검출 방법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된다고 했죠. 또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바뀌어 저장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은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녹말을 검출하는 방법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청남색으로 바뀌게 되면 녹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을 검출하는 방법은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고 가열을 했을 때 이렇게 황적색으로 바뀌면 포도당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베네딕트 반응은 포도당뿐만이 아니라 젖당, 과당, 엿당도 검출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다음으로 단백질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단백질은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러한 단백질을 검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 용액인 뷰렛 용액을 떨어뜨려서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면 간판된 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 볼게요. 지방은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죠. 1g당 9kcal의 열량을 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땅콩, 깨, 참기름, 버터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지방을 검출하는 방법은 그렇죠. 수단 3용액을 떨어뜨려서 선홍색으로 바뀌면 지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무기염류 보겠습니다.
무기업류는 몸 구성하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이용된다고 했죠. 멸치, 다시마, 버섯 등에 많이 들어있고 선생님이 알려줬던 각 무기업류와 기능들 같이 정리 잘 해놓으세요. 다음에 바이타민. 바이타민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이용이 되고 우리 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바이타민은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지용성 바이타민 A, D, E, 그 다음에 수용성 바이타민 B1과 C를 선생님이 얘기했죠. 각각의 결핍증과 연관시켜서 잘 정리해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물입니다. 물은 몸을 구성하거나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고 또는 체온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죠. 그래서 물단지, 물 다음에 단백질, 지방, 무기업류, 탄수화물 순서였고요. 탄수화물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에너지원으로 곧바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총 2시간에 걸쳐서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각각 영양소의 특징과 특히 영양소 검출 반응은 소화단원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해 놓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 몸에서 소화 과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